지난주 경남에서는 여러 분야의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서 부패고리가 적발됐고 사학재단 비리와 복지재정 부당 집행 등입니다. 고질적인 병폐를 뿌리 뽑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탓일까요? 투명한 사회, 우리 모두의 역량이 집중돼야 합니다. 친환경 에너지이자 신성장 동력으로 기대를 모았던 것이 풍력 발전입니다. 하지만 의령군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마찰을 빚으며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고 있는데요. 한국 풍력 발전 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선진 외국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인사이드 현장에서 취재했습니다. 앞으로 태양광을 제2의 반도체, 풍력을 제2의 조선 산업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풍력 건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저기 돌아가면요, 막 머리가 아픈 게 그게 괴로워요. 그 머리가 아프니까 일단 허가부터 내주고 보거나 규제부터 풀어주고 보고 있는 상황이 정부 책임이 가장 크다. 기후변화와 자원 고갈 문제 등으로 신재생에너지가 최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바람을 이용한 풍력 발전이 각 나라마다 각광을 받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사정이 좀 다릅니다. 풍력 발전 대부분이 보시는 것처럼 산 정상 부위를 깎아내고 들어서면서 대규모 환경 파괴 논란이 대두되는 등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뉴스인사이드에서는 우리나라 풍력 발전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짚어봤습니다. 69살 박민재 할머니는 장마철인 요즘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13년 전 끔찍했던 그날 밤이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이 마을에서는 태풍 매미로 산사태가 나면서 주민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할머니의 남편이었습니다. 비가 창될 따라 불안해가지고 못 놀자요. 그래가만 앉아 이래서 우리 손지가 전화 오고 할머니 비 많이 옵니다. 해가 내려가 있어 삼성. 얼마나 아들도 불안하더니 못 살아요. 내가요 그때 이발하면요. 그런데 지금 13년 전 산사태가 난 그 산에서 풍력 발전 건설이 한창입니다. 비가 오고 대기 비가 오면 난 일나 앉아 있어요. 이 불안해가 가슴 뛰사서 못 누자. 그런데 저따가 서울대가 우찌 살기고 내가 동의보감 속 약초 재배지로 유명한 의령 한우산. 해발 800m 정상 부위가 흙바닥으로 변했습니다. 소나무와 참나무 등 아름드리 나무 수백 그루가 잘려나갔습니다. 박민재 할머니를 비롯해 인근 마을 주민 400여 명은 산사태 안전성 검사 등을 요구하며 2달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풍력 건설 반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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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당시 주민들이 그렇게 죽고 다치고 피해가 있었는데 또 그런 피해가 일어날 게 당연한데 그걸 어찌 보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경상남도 의령군 한우산 일원에 임상이 양호한 수목은 작업장 국내한 풍력업체가 산 정상 능선 3km 길이에 높이 80m의 풍력 발전기 25개를 세우겠다며
공사를 시작한 건 지난 5월입니다. 5월달 처음 들었었는데 볼목하는 소리가 나고 하니까 무슨 나무 베는 소리가 난다 할머니들이 일하다가 그래 이제 며칠서 올라와 보니까 막 나무가 거의가 다 넘어갔어요. 정말 뭐 순식간에. 해당 업체는 사업 대상지의 산사태의 위험도를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을 추진했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럴까? 뉴스 인사이드가 입수한 사전재해 영향평가 용역 보고서입니다. 해당 사업자의 의뢰를 받은 용역업체가 사업지에 대한 재해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만든 자료인데 업체가 자료를 열람해 검토한 곳은 사업 예정지인 의령군청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김해시 재난관리과였습니다. 이렇게 표기가 된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이상한 점은 또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인근의 하천과 저수지, 사방댐이 없어 하천 재해가 없는 곳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취재 결과 6곳에 달하는 재해 시설이 있는 곳으로 확인됐습니다. 태풍 매미 내습 시 인명 피해에 대한 언급도 한 줄도 없는 데다 특히 사업지구에는 산사태 가능성이 낮은 2, 3등급지만 있다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림청 자료를 확인한 결과 해당 지역에 산사태 1등급 지역이 빽빽히 몰려 있습니다. 안정성 문제가 가장 허위로 검토가 되었다는 게 이제 그 검토 보고서에서 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현지 조사, 또 문헌 조사, 또 탐문 조사 이 전체가 모두 생략된 허위 조사가 아닌가. 취재진은 해당 용역업체와 접촉을 시도해봤지만 이미 폐업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마을 대표는 주민들의 불안을 호소하며 수십 차례 민원을 넣었지만 허가를 내준 어령군청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에 그 대개에 대해갖고 그걸 설치하라 해버리네. 그럼 우리가 법으로서 아무 하자 조건이 있거든. 그럼 허가를 내주거든요. 허가 안 주면 그러면 이제 더 다치죠. 감사원에 찡겨먹는 건지 가면 내서 그렇지. 풍력 발전을 좀 보급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환경영향 평가를 좀 약화시키는 그 기준을 약화시켜 놨어요. 근데 그것들을 그냥 대충 넘어가고 있고 사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국내 오지 중의 오지라 불리는 경북 영양의 맹동산 정상. 해발 800m 부근의 정상이 절반 이상 잘려나간 자리에 기둥 높이만 80m, 날개 길이 35m에 이르는 풍차가 들어서 있습니다. 이처럼 300m 간격으로 풍력 발전기가 모두 10km 구간에 41기가 들어서 있습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 낙동정맥의 시작인 맹동산에 대규모 벌목 공사가 시작된 건 6년 전. 영양군이 풍력단지를 관광 자원화하겠다며 외국 업체와 계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축구장 34개 크기의 구규린과 노랑무늬 붓꽃 등 멸종 위기종의 군락지가 사라졌습니다. 자연이 보존되고 사람들이 누리면은 훨씬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는데 지금은 풍력회사가 전기 생산이라는 그 이익 한 가지로 인해서 이 모든 상등성이를 황폐화시킨 거죠. 이거는 100년이 지나도 회복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주민들은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이미 맹동산에서 2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새 풍력단지 건설 공사가 시작되는 등 사업 허가가 난 예정지만 4곳. 현재의 2배가 넘는 모두 90기의 풍력 발전기가 추가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특히 추가 공사 예정지에는 지난 2012년 사냥과 담비 등 멸종위기 1급 종들의 모습이 무인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인근에 870억 원을 들여 멸종위기종 보건센터를 건립하고 있는 환경부 역시
최근 이런 문제점 때문에 사업 추진에 일단 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하면 현행법상 막을 수 없습니다. 공사를 시작할 때 군청에서 홍보하기를 이게 완공이 되면 주민들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또 지역 경제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또 뭐 가전 혜택이 있다고 무지개 및 청사진을 내놨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6년 지나고 와서 보면 망가진 하나밖에는 남는 게 하나도 없더라 말이지.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곳은 또 있습니다. 언론에 자연치유 마을로 소개될 정도로 자연 환경이 좋았던 전남 영암의 한 마을. 그러나 이 마을 주민들은 최근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좀 속도 미시끄럽고 2년 전 나른해, 이 마을에 몸이 들어선 나른하고. 풍력 발전 단지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막 기에서 막 안에가 안 갔으면 막 돌아요. 막 잉잉잉잉 하는 소리고 방에서 딱 누웠으면 내 눈에 그것이 팽팽해갖고 막 울어 기가. 마을 주민들은 풍력 발전기가 주민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풍력 발전기에서 550m 떨어진 곳에 사는 김영희 씨. 예를 들어 뒤에 따라와요. 풍력 발전기가 세게 돌아간 다음 날은 어지러움과 두통을 호소합니다. 세우기 전에는 일어나면은 진짜 언제 그랬냐고 그 다음 날 또 아주 그냥 그 일거리 있어도 그냥 아주 시퍼런 나서 진짜 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저것이 돌아가고는 안 들어가야 살기 못. 너무 힘들어요. 막 자고 일어나도 몸이 이상해 불고 머리도 아프면서 막 몸이 찌뿌둥하니.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키우던 소가 죽은 송아지를 낳아 파문이 일었습니다. 송아지 한 마리 그러면 15년 동안 소를 키우면서 처음 겪는 일이라는 겁니다. 마을 주민들은 사람 귀에는 잘 들리지 않는 100헤르츠 이하의 저주파 소음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동환경연구소가 지난 1월과 3월 해당 마을에서 9차례 저주파 소음을 조사했는데 저주파가 최소 2dB에서 최대 20dB까지 측정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저주파가 10dB를 넘을 경우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터빈이 회전을 하면서 주위에 있는 공기를 자극을 해주게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발전의 속도가 굉장히 늦고 그리고 또 거기에 비해서 날개의 반경 기준이 굉장히 크고 그러다 보니까 파장이 크게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른바 윈드 터빈 증후군이라 불리는 이 증상은 주로 두통과 기억 능력 저하를 불러일으키고 심할 경우 공황 장애까지 이른다고 보고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풍력 선진국인 덴마크의 경우 신규 육상 풍력 건설이 잠정 중단된 상황. 프랑스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마을과의 이격거리를 1km 이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이런 규제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풍력 발전의 국가 정책은 민간 주도 사업입니다. 정부가 개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준 자체가 없게 되는 거죠. 지난해 3월 정부는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에도 발전소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제를 대폭 풀었습니다. 바람이라는 누구의 소유도 아닌 이것으로 가지고 그 에너지를 생산하자는 본래 취지와 전혀 상관없이 안타깝게도 풍력 발전도 하나의 그 뭐 토건 사업의 하나로 전락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렇다 보니 앞선 풍력 사업지 이외에도 정성과 신안 등 풍력단지 예정지마다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초기 반짝 성장세를 보였던 풍력발전의 에너지 비중은 지난 2010년을 기점으로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성만 생각해서 무작정 입지를 정한 뒤 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주민들의 부정적인 인식만 키워놨기 때문인데요. 친환경 에너지 풍력 발전의 확산을 위해서는 어떤 대안이 필요할까요? 풍력 발전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역시 10년 전 오름 경관 훼손 등의 이유로 육상 풍력 반대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결국 제주는 지난 2007년 육상 풍력 사업 허가를 억제하는 특단의 결정을 내리고 대신 기존 민간 주도 방식에서 도가 직접 나서 풍력 발전 단지를 추진하는 형태로 전환했습니다. 이것은 안 되겠다. 저희 도에서는 그 풍력 자원을 공공 자원화하자. 그래서 그 풍력 발전 지구를 종전은 사업자가 지정을 했었는데 우리 행정에서 환경, 경관, 또 지역 수용성, 개통 어떤 이런 부분이라든가 전력 개통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리가 지구를 미리서 정해놓고 사업자가 그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지역 주민들이 땅을 제공해 소규모 풍력 발전소를 세우고 일정의 이익금을 받는 방식의 주민 참여형 발전 모델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수익금이라든가 아니면 지원금 이런 걸로 해서 우리 목장을 더 이제 아름답게 꾸미고 또 친환경 유기축산을 이제 하려고. 외국의 경우는 이제 그 투자를 주민들이 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쓰고 또 제한하고, 그 독일의 경우 보니까 그 지분을 갖고 그 풍력 발전기 지분을 갖고 참여하도록 권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지역에서도 자기한테 그 수익이 떨어지는 거니까. 유럽의 경우 생태 환경이 좋은 곳에 부득이하게 풍력 발전을 세울 수밖에 없을 때는 대체 서식지를 만들거나 보존 비용을 물게 하는 등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업체, 그다음에 그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들을 서로가 협력을 해서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풍력 발전 사업을 조금 더 그 빠른 확산과 보급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이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해로움이 없는 완벽한 청정 에너지로 여겨졌던 풍력 발전이 주민들과 마찰을 일으키고 자연을 훼손하는 천덕꾸러기가 아닌 진정한 친환경 대체 에너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